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계약서를 좀 잘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제 옮겨 적는 게 계약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구매하는지가 잘 담겨 있으면은 좋은 계약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도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사고 파는지가 잘 적혀 있으면은 좋은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중소기업인데 물건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계약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은 충분히 받을 권리를 확보를 하면서도 그 물건이 상대방 손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은 상대방한테 이전되면 가장 좋은 계약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물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외국에 있는 특정한 업체가 나한테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할 때 내가 성금을 받았는데, 내가 성금은 10%를 받지만 해당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처음에 구매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물건값의 15%가 든다라고 하면, 내가 성금으로 10%를 받고 나는 뒷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15%를 소비하는 순간, 그 순간 계약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깨지게 되면 나는 5%라는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계약이란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순간에 계약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초안을 가지고 그대로 상대방한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나한테 아주 유리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상대방한테 들이밀었을 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그걸 검토하고 나서 이거 너무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변경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그대로 내가 제시해서 서명을 받아낼 수 없다면은 그 계약서는 무용지물인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실 때는요, 먼저 주요한 조건들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주요한 조건들 중에서 변호사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호간에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라는 것을 여쭤보게 되고, 상호간에 어떤 합의 부분에 있어서 비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체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마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집어넣자 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상인 일방이 일방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약관을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요, 계약서 작성 의뢰를 하실 때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가 먼저 나와줘야만 변호사도 거기에 맞게 좋은 계약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성금 말고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배에 싣는 와중에 이 물건이 추락해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물건값을 주는 사람들은 물건값을 주는 순간 그 물건 자체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건값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요, 물건을 실제로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는요, 채권자들한테 그 물건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물건의 소유권 자체는 구매자가 받아오고요, 그 대신 위험은 최대한 늦게까지 이 판매자한테 잔존시키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왔을 때 엑스웍스 조건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FOB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프리 온 보드니까 싣고 나면 위험이 이전하는 이런 방식도 잘 안 취하려고 할 거고요, 최대한 이 위험을 인수받는 시점 자체를 뒤쪽으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이 물건의 위험이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시점을
빠른 시점으로 앞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워딩을 써가지고 계약서 조건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여러 조건들 중에서 어떤 조건들은 내가 양보를 하고 반대로 어떤 조건들은 내 안을 관철시켜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원가가 100원인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하는 회사는 10%의 이율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원에 팔겠죠. 그 대신에 구매하는 사람은 돈을 조금 더 얹어 주고서라도 리스크를 최대한 마지막 순간에 넘겨받겠다. 그러니까 구매자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 공장이나 우리 현장 내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위험을 인수받는 걸로 할 테니까 돈을 조금 더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조건이 변하면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엑스웍스 조건으로 판매를 하면 110원에 내가 판매를 하던 것인데, 프리온 보드로 해서 만약에 선박에 선적하게 됐을 때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내륙 운송 당시에 필요한 위험 자체를 판매업자가 담보를 해야 되고, 그 판매업자는 그것을 운송보험 등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송보험료에 상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상당한 비용을 더 얹어서 물품의 판매 대금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의 조건이 바뀌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한 쪽이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 협상을 할 때 있어서는 금액을 가지고 조건을 충분히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독소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업체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고수하는 그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항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과연 그 위험이 다른 것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외에서 실험용 시약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시약에 불량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면, 구매자 측에서 얼마 안 되는 그 불량들을 다 인수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 업체가 중국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얼마나 나올지 도저히 지금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딜을 성공시키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냉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들은 그런 부분을 짚어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 독소조항이 있고, 이 독소조항이 잘못하면 전체 계약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지를 변호사들은 확인을 시켜주고 체크해주고 의뢰인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계약서를 잘 쓴다는 것은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바꿀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돈이 오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를 통했을 때는 예상되는 분쟁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당 계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시고 싶은데 그때 필요한 계약서를 구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신규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필요한 계약서를 알맞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용 변호사였습니다.